오늘 리뷰해볼 노트북은 MSI 게이밍 노트북인데요. MSI의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은 크게 GT, G, GS, GP, 그리고 GF로 구별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GF 시리즈, 소드 GF76 제품을 살펴볼 텐데요. 소드 GF76은 인텔 12세대 i7과 RTX 3060 외장 그래픽, 그리고 17인치 144H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갖춘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지금부터 MSI 소드 GF76 A12U2 게이밍 노트북에 대해서 리뷰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입니다. MSI 특유의 게이밍 노트북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무난한 스타일입니다. 상판에는 MSI의 상징인 드래곤 실드 로고가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답게 곳곳에 발열 해소를 위한 에어벤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포트 구성은 좌측에는 전원 어댑터, USB 3.2와 USB 2.0 A타입 포트가 각각 한 개씩 있고, 반대편에는 이어폰 잭, USB 3.2 A타입 포트와 C타입 포트, HDMI 포트, 마지막으로 유설램 포트가 있습니다. 힌지의 경우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독특하게 180도를 펼쳐지는 힌지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180도 힌지는 상황에 따라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7.3인치의 FHD 144Hz 안티글레어 패널을 탑재하였는데요. IPS 패널로 넓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고 측면의 베젤도 얇은 편이라서 시각적인 몰입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대 밝기는 약 250니트로 조금 아쉬운 편이고 색 재현율은 따로 스펙 표기가 없으나 무난한 수준 정도로 보입니다. 키보드는 풀사이즈 텐키 배열의 키보드를 탑재하였습니다. 게이밍 노트북답게 게임을 하기에 무난한 키감을 가지고 있고 빨간색의 LED 백라이트도 있어서 사용성도 괜찮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게이밍 노트북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본기는 어느정도 하는 편이었습니다. 이제 성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우선 스펙 구성을 살펴보자면 CPU는 인텔의 12세대 프로세서인 i7 12700H 프로세서를 탑재하였습니다. 그래픽은 NVIDIA RTX 3060 외장 그래픽을 탑재하였는데 최대 105W의 TGP로 동작하는 그래픽입니다. 램은 DDR4 규격의 16GB 듀얼 채널 구성이며 DDR4 규격은 아쉽긴 하지만 3200MHz의 비교적 높은 클럭을 사용합니다. 합판을 열어서 조금 더 내부 구성을 제대로 보겠습니다. 내부를 보면 큼직한 히트 파이프와 쿨링팬이 보이는데 MSI의 쿨러부스트 5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높은 성능을 낼수록 냉각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램은 DDR4 규격으로 교체가 가능한 타입이며 두 개의 슬롯에 최대 64GB까지 인식이 가능합니다. 저장 장치는 기본적으로 512GB NVMe SSD가 장착되어 있고 추가로 한 개의 M.2 SSD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 테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벤치마크의 경우 우선 CPU 벤치마크부터 볼 텐데요. 시네벤치 릴리지 13 기준으로는 멀티코어 15000점대, 싱글코어는 1700점대가 나왔습니다. 그래픽 벤치마크는 3D마크가 타임스파이와 파이어스트라이크를 구동해봤습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는 파스 21000점대, 파스 울트라는 4800점대를 보여주었고 타임스파이는 타스 8100점대, 타스 익스트림은 3800점대를 보여줬습니다. 딱 RTX 3060을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었고 성능이 특출나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벤치마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게임 벤치마크도 3종 구동해봤는데요. 우선 GTA5 FHD 보통 옵션 기준으로 벤치마크를 구동해봤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145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은 105프레임의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최저가가 워낙 괜찮은 게임이기도 하고 출시된 지도 좀 지나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벤치마크입니다. FHD 보통 옵션 기준으로는 평균 139프레임, FHD 가장 높은 옵션은 평균 122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역시 실제 게임 플레이를 고려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르자 호라이즌 5 벤치마크입니다. FHD 기준 보통 옵션은 평균 120프레임대, FHD 매우 높은 옵션은 74프레임대를 보여줬는데요. RTX 3060 정도의 그래픽을 탑재했기 때문에 적절한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실제 게임 플레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사양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부터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FHD 해상도에 가장 높은 옵션을 구동을 해봤습니다. 롤의 경우 평균 240프레임대, 하위 1% 프레임은 194프레임대로 아주 차고 넘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17인치 FHD 144Hz의 스펙을 모두 활용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성능이었습니다. 비교적 조금 더 사양을 타는 원신도 간단하게 구동을 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FHD 해상도에 가장 높은 옵션으로 구동을 해도 원신의 최대 지원 주사율인 60프레임을 가볍게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오버워치2 플레이입니다. 오버워치2는 전작에 비해서 권장 사양이 소폭 상승했는데요. FHD 보통 옵션과 최고 높음 두 가지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FHD 보통 옵션은 평균 144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은 110프레임대를 보여줬고 가장 높은 옵션은 평균 130프레임대, 하위 1% 프레임 역시 100프레임대를 보여줬습니다. i7 12700H와 RTX 3060의 성능 구성이 꽤나 좋은 편이라서 오버워치도 144Hz의 디스플레이를 즐기기에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는 듯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포르자 호라이즌 5도 같은 옵션 구성으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FHD 보통 옵션은 평균 140프레임대, 하위 1% 프레임은 40프레임대를 보여주었고 가장 높은 옵션은 평균 70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은 20프레임대를 보여줬습니다. 포르자의 경우 그래픽 옵션 설정에 따라서 차이가 큰 편인 것을 고려하면 나름 좋은 성능을 보여준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많이 플레이를 하는 배틀그라운드도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FHD 해상도의 렌더링 스케일 100, 국민 옵션 조합으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평균 190프레임대, 하위 1% 프레임대는 90프레임대를 보여주면서 플레이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보여주었는데요. 교전을 하거나 연막탄이 퍼지는 등 복잡한 사양이 되면 약간의 프레임 드랍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배그를 국민 옵션을 즐기기에 전혀 부족함 없이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어서 저는 매우 만족스럽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게임 플레이에 이어서 발열 측정과 소음 측정도 해봤는데요. 우선 발열의 경우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기준으로 프로세서가 위치한 중앙 부분에 40Hz 초반에 발열이 조금 신경 쓰이는 편이었습니다. 다행히 손이 줄어드는 WASD나 방향키 부분은 쿨링팬이 있어서 괜찮은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서 풀로드 시 팬이 최대 속도로 작동을 하는데 이때 소음을 바로 앞에서 측정해봤습니다. 대략 55dB를 넘지 않는 수치를 보여줬는데 소리가 약간 날카롭기 때문에 사운드가 중요한 게임을 하신다면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꼭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테스트의 경우 FHD 유튜브 스트리밍 테스트 기준으로 약 3시간 50분 정도를 보여줬는데요. 17인치 때 54W 배터리를 가진 것 치고는 나름 무난한 수준으로 보여졌습니다. 전체적으로 17인치 사이즈에 2.6kg의 무게로 휴대하기보다는 가끔 이동을 하고 주로 시즈모드로 게임을 즐기는데 적절해 보이는 노트북이었습니다. 12세대 i7 프로세서에 RTX 3060을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의 표준적인 구성과 사양을 갖춘 모델이라고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특출난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무난한 성능 위주의 게이밍 노트북의 표준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딱 가성비 MSI 게이밍 노트북 하면 바로 이 제품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MSI GF76 게이밍 노트북의 가격은 2023년 1월 다나와 최저가 기준 약 169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성능을 가진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MSI 소드 GF76 A12UE 게이밍 노트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번 다른 리뷰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